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중공업 그룹 IR팀 성기정 상무입니다. 벌써 두 번째 컨콜이네요. 예, 다들 배포 자료는 다들 지참하셨죠? 네, 이번에는 5초 안 드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자료는 챕터 1에서 지배구조 개편 내용과 챕터 2에서는 그룹사 전체 배당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지배구조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행위제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이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주주가치 제고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림에 쭉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문제가 두 가지가 걸렸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손자 회사인 사무중공업과 증손인 미포조선과의 문제죠. 증손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순환 출자 주식에서 즉 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입니다. 3.9%의 주식이 기존의 순환 출자 주식이었는데 증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순환 출자 주식이 상호 출자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였던 증손 문제입니다. 증손 문제는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 아래에 사모중공업을 두 개의 회사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투자회사와 그리고 기존 사업회사, 그 회사 두 개를 분리를 하고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밑으로 현대미포조선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분할과 동시에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 투자 부문을 바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현대중공업 밑으로 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 회사가 두 개가 가지런히 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할 합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상호출자 주식인데요. 이 상호출자 주식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3.9% 상호출자 주식이죠. 이 부분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할 합병 배경과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사업 부문별로, 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지주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각 자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현대중공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분할 합병을 만약에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미포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8천억이 넘는 규모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를 시켰고 소규모 분할 합병을 통해서 저희 별도의 자금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그림을 짰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무중공업 밑에 있던 미포조선을 아들 회사로 불러들임으로써 계열사 간의 자회사의 관리가 편해지고요. 계열사 간의 시너지 강화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경영 효율성이나 사업 경쟁력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무중공업인데요. 이 사무중공업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고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드시죠. 기존에 현대 사무중공업에 투자했던 IMM 지분입니다. IMM PE가 가지고 있던 15.15%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분할 합병을 통해서 IMM 지분이 현대중공업 지분이 약 1.8%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인 사무중공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15.15%를 가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지분을 1.8%를 가지게 되면 또 그만큼 오병 이슈가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IMM 쪽에서는 이번에 주식을 교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따라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오병 이슈라고 말씀드리기는 보기 어렵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미포조선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출자 구조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이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주회사가 이 주식을 사줌으로 인해서 상호 출자 금지라는 행위 제한 요건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식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일반적으로 블록데일 방식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할인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할인 없이 현재 시가로 매입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되면 미포는 약 3천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무구조가 전 세계 조선사 중에서 가장 좋은 조선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예, 지주는 앞서 말씀드린 분할 합병과 그리고 미포 주식 취득을 통해서 현재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향후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 대한 어떤 부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주회사 지배구조 완성으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주사 지배구조 관련 개편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배당 정책인데요.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정책이 보시는 것처럼 배당 성량 70% 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예전에도 많이 시장에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70% 이상 배당 성량을 가질 거고요. 아래 주 1번에 보시면 지난 3년간 다른 지주회사, 대표적인 지주회사의 평균 배당 성량, 별도 기준입니다. 약 60%인데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는 배당 성량 70% 이상 가져가는 최고의 배당 성량 회사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주회사는 시설 등의 어떤 자금 소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가 배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오늘 종가 기준이죠. 환산하게 되면 약 5% 이상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의 경우는 배당 성향 30% 이상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30%는 기존의 업체들마다 기업들마다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별로 별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연결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회사가 판단을 해서 배당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Q&A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들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트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송상무님, 챕터 2 쪽 관련 질문인데요.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자사주 부분도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자사주 관련해서 주주 친화 정책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들, 미포나 현대건설기계에 돈 벌고 있는데, 배당 성향 30% 이상을 하겠다는 게 올해부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이 시점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온 것 같거든요. 올해 배당이 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자사주 언급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자사주에 대해서 많이 간절히 애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사주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뭐 이렇게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려 중이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시장에서 요구를 한다면 무상증자나 그리고 액분 같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포조선 같이 이렇게 다른 회사들 지금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배당 정책은 금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예, 실행이 될 거고요. 내년에 배당이 가겠죠.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현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성상훈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을 감안해도 지주의 현대중공업 지분율이 31%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분법 대상인 현대중공업이 언제부터 연결 편입으로 한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분법 대상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가능성은 내년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분법 대상 기업으로는 미정이기 때문에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지분법 대상이 아닙니다. 지분법 대상이 아니라 연결 대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윤태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용이 뭐 이제 나와서 되게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이 생각하는 또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신 것 같아서 좀 안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배당 정책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0조에 보면 주 2번에 기존 영업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영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배당 가능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배당 성량을 70% 가져가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오일뱅크가 올해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하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외의 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례적인 영업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제 궁금한 점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미포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 지분, 취득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3,183억 정도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6월 말 기준 현중지주의 현금성이 1,18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부족이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자금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조달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오일뱅크 상장을 통해서 그 자금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주주 친화 정책 관련해서도 추가로 좀 더 자사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이던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물으시는데요. 일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당 가능 현금 흐름 중에서 일부 자사들을 취득해서 소각을 한다는 이런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배당 가능 현금 흐름 중에서는 충분히 신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방향을 하나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5% 자사주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적 계획에서 소각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향후 필요하다면 애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배당과 자사주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배당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배당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는 검토 후에 결론이 나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정동익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이번 거래를 통해 가지고 캐시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유사한 경우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크게 안겨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혹시 좀 이 캐시의 어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포조선이 확보한 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재무 개선 쪽과 그리고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황어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성우님 안녕하세요. 신한 황원입니다.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현종 시총이 8조고 미포 지분 가치가 8천억 정도 되는데, 합병 비율이 1대 0.1이 아니라 1대 0.15 정도, 17로 가가지고, 혹시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일단 사모는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요. 본질 가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 가치 40%와 수익 가치 60%를 고려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숫자가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정 위원님 질문한 거에서 뭐 토지 매각, 현대중공 지분 매각 3천억 들어오고 저희 하이 매각에서도 또 돈이 들어오는데, 아까 배당 전창에서 영업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인 부분은 배당 가능 금액에서 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미포가 현대중공 지분 판 것과 하이투자증권 저희 회사 판 거 현금을 바탕으로 뭐 배당으로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건지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일뱅크, 사실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별도 기준 순이익의 상당 부분 오일뱅크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배당 수익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 슬라이드 10페이지 보시면 자회사의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배당 성향 30% 이상이라고 일단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IPO 이후에 오일뱅크의 배당 성향이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시가 배당으로 한산시 5%가 달성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들 배당에 대한
성향 30%, 오일뱅크도 해당이 되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일뱅크 30% 이상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지분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회사가 현대건설기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 특히 글로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은 현재로서는 거의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70%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정동익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성상무님,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일뱅크 이제 IPO 일정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보도를 보면은 뭐 10월경에는 IPO가 가능할 걸로 본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이렇게 그 IPO 일정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또 저희 이제 감리 때문에 뭐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언제 정도 해결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좀 이렇게 IPO 계획에 있어서 뭐 이렇게 구주 매출의 어떤 그 비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혹시 좀 뭐 결정되거나 오픈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예비심사 승인 이후에 감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조만간에 감리가 진행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 내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GS CIMB 증권의 황경재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 현대중공업 부문 슬라이드 좀 이제 그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추진, 그다음에 사업 경쟁력 제고 써주신 거는 이제 봤는데, 이게 이 딜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 계열사 간의 어떤 뭐 원가 구조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혹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원가 구조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사 간에 서로 매출이 서로 오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연결로 오가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단지 3사가 합쳐서 영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원자재도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사별로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 구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각사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각 계열사 간의 원가 구조 개선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전반적인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한두 분 더 질문을 받고 오늘 큰 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약간 놓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삼호중공업 지분의 80.54가 현중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를 IMMP하고 기타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전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신주를 그들에게 이제 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되게 되는 현대중공업 신주의 총 주식수가 35만 8천 주 정도 되는 게 맞는지 그것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기 13페이지를 보시면 비고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신주 배정은 320만 주에서 합병 비율을 곱해서 160만 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 정책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